브랜드 구성 요소의 전략적 관리.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성 요소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그럼 좋은 브랜드입니까? 자,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기 쉬워야 되죠.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가 잘 상기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떠올릴 때도 리콜할 때도 브랜드를 리콜할 때도 용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의미 전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 그 다음에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차후에 브랜드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거에 대해서 전환 가능성에 대비를 한 브랜드여야 됩니다. 너무 좁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이런 조그만 지역에서만 팔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갔을 때 글로벌에서는 이상한 의미를 주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자신이 확장에 큰 문제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적용 가능성 면에서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고유명사 같은 거를 해놓고 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독을 스스로 먹는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모방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으로는 브랜드를 잘 구성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브랜드 네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브랜드 네임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로고와 심볼, 그 다음에 캐릭터, 또 잘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슬로건하고 음악적 슬로건하고 징글, 이것도 잘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패키지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기억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이고, 의미 전달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환 가능성 말씀드렸고요.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야죠. 뭘 적용하는 것입니까? 소비자의 생각과 가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보호 가능성도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브랜드 네임과 기억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상기하고 제인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과 의미의 전달력, 간접적으로 모든 유형의 연상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은 그 법적 보호 가능성에서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 심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의미 전달성,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전환 가능성이 아주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고객 가치를 담는 것을 담아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느냐?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보호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들이는 돈들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브랜드 제인하는데, 리콜, 그러니까 다시 떠올리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고객들의 가치를 담아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슬로건이 역시 브랜드를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또 브랜드를 리콜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하고 징글은 연상작용들이 또 잘 되잖아요. 명확하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법적으로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를 보면서 브랜드 상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전달력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패키지도 제품에 따라서는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이 법적으로는 쉽게 보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도 좀 잘 걸어 놓는 것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